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설 연휴 하루 전입니다. 2월 8일인데요. 오늘은 제 옆에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 며칠 전에 1차 공천 관련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단수 공천이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공관위에서 경선하는 지역구 단수 후보 지역 이렇게 쭉 발표를 했는데, 그날 23개인가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구미에는 예를 들면 옛날 시장하고 옛날 국회의원하고 경선 붙이고 이런데, 우리 경주에는 옆에 계신 한영태 후보가 단일 이렇게 공천으로 사실상 확정이 되고 해서 겸사겸사 설 아래고, 또 여러 가지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래 한 번씩 모시기로 하셨는데 오늘에서야 모셨습니다. 우리 한영태 예비후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자, 우리 내일 모레 설인데요. 설 인사 겸해서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한영태입니다. 설 명절이 이 구정이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외동장에 이제 이래 장날 풍경을 보기 위해가 참 갔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해서 좀 섭섭했고, 경제가 힘들다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라도 그걸 떠나서 이 명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좀 많이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십시오. 예. 워낙에 지금 물가도 많이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과일 하나에 엄청 비싸니까. 엄청 비싸니까 제 집사람도, 우리 제사 모시는 집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도 물어나 본다고, 남들 설인데 비싸가 엄두를 못 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지금 물가가 엄청 비싸고, 그래도 이 정부는 물가는 잘 잡히고 있다 그래. 자, 27일 날 12월 27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27일 한 달 치고 한 달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제 아침 저녁 피켓팅,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단하라라는 피켓팅을 작년 6월 5일부터 거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부터는 제 이름의 기호 1번 한영태 이름 그 밑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하라라는 문구를 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서 출퇴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전거 자전거 한 개 구입했습니다. 해가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인사드리고 있고, 명함 작업은 제가 나름 또 가게마다 시간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마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이런 질문이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경주에서 국회의원 되기가 쉽냐?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특히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크게 우리 한영태 예비후보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한데 뭐하러 자꾸 나오냐, 이제 비난과 공격하는 사람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보수색이 짙은 이곳에서 출마한다 해서 당선의 가능성이 100% 있다, 또는 50%라도 있다, 아니 10%라도 있다,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출마를 할 때는 당선을 목표로 해야 돼. 그 투표는 녹말 따나 경상도 말로 따꿍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열심히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지난 시장 선거 때처럼 그때도 저는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 또 국힘당에서 공천 결정이 나면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당이 후보를 내면 모르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막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에 제가 나올 때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제도, 선거자금법이나 이런 걸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돈이 돈 없으면 정신 못 한다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돈을 펀드로 저는 이제 돈을 빌려서 하는 15% 이상 보전을 받으면 그 돈을 갚아주면 되니까요. 보전 받아갖고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했고 중요한 건 민주당이 경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비중을 1%라도 올리겠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연동형이네, 백리평이네 논란은 많았지만 어쨌든 정당 득표율이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정당 득표율이 나중에 이제 의석수를 더 가져오느냐, 이게 백리평이든 뭐든 간에 연동형도 똑같습니다. 표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당 활동한 사람으로서. 중앙당에서 보면은 투표를 많이 해주면 아주 고맙죠.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당에서 이번에 경북을 이제 1차 이게 발표를 했는 이유가 경북은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 빨리 경북을 빨리 발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경주시장 선거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지금 준하경 시장하고 1대1 맞대결이었잖아요. 맞대결인데 21.13%를 받았습니다. 21.13%를 받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또 자유통일당 있고 오늘 또 통합진보당이 아니고 진보당에서 어쨌든 예비후 등록은 아닌데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4명 정도의 구도가 된다. 그러면 득표율에서 경주시장 선거 때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 후보께서 예비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득표율? 최소는 15%는 안 넘겠어요. 최소는. 그 다음에 최대는 제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30%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예전과 다르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고 또 지금같이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장에 또 좀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30%까지. 15%는 그건 너무 좀 면피용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주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뺄게라 갖고 할 때도 거의 15%, 그때는 아주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거의 근접한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거의 20%를 다 넘었잖아요. 21%, 22% 가까이 됐는데 적어도 그 15%는 이렇게 면피하려고 좀 그렇게 잡으시는. 근데 일단 어디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건 그 15%가 보전에 지선의 보전, 선거 비용에 100% 보전하는 비용이니까 그거는 있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펀드하고 모으고 있잖아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실적이 금액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펀드는 이제 크게 돈을 이제 빌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돈이 좀 금액으로 따지면 거기에 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고. 후원에는 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갖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금액이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선거 비용 공고된 거 보니까 2억 5,376만 원이에요. 2억 5,300. 예. 아니고 이제 펀드는 왜냐하면 뭐 우리 선거 공보라든가 비용 많이 드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테고. 예. 근데 후원회장이 김도관 의원이잖아요. 김동완 의원님. 예. 김도관 의원님하고 무슨 인연이 계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김동완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 때도 후원회장을 해주셨고. 시장 선거 때. 예, 시장 선거 때. 시장 한 건 아니잖아. 시장 때 가고 오해한다. 시골 가셔놓고. 오늘 시장 갔다 와. 그랬고, 뭐,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본선거가 아니니까 조금 이르긴 한데, 예. 그 공약은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예. 지난번에 그 한송 본사 이야기는 시장 때, 시장 선거 때, 예, 시장 그때도 때는, 했고. 시장 선거 때는 하셨고, 이번에도 그대로 가지고 합니까? 예, 이번에도 그 한선 본사 이전, 도시권 이전은 제가 이제 오래된 생각이니까 그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경주에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원전을 세울 때는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지진판이 지나간다는 그 염두에도 없이 환경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2019년도에 강도 5.8까지 올라가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랬을 경우에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의 대피의 요령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난교육센터를 좀 크게 뭐 국비를 좀 받아와 갖고 이게 이제 이 건동에 있는 대구 뭐 울산 북구 쪽 뭐 이런 포항 일 합치면 한 300만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그 재난 그 교육센터를 생각 중이고 또 뭐 다들 아다시피 그 철도 이제 폐철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진보당 그 이광춘 이번에 뭐 출마한다고 네. 하는 이광춘 그 위원장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는 거 아주 저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경주시에서 폐철도 사업단이라는 이제 그 행정 조직을 만들어가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시민들이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이제 역시 진보당답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그 했고 또 며칠 전에 뭐 시청의 알천홀에서 이제 저는 그날 뭐 도당의 행사에서 못 갔는데 그 결과도 발표하고 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뭐 한 공약이 한 7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차차 듣기로 예, 공약 뭐 지금 단계에서 공약 예, 많이 이야기하시는 예. 보다도 에이펙 그 유치 활동에 대해서 예. 조금 좀 견해가 다른 예. 의견들을 어디서 표시한 걸 들었는데 에이펙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도전하는 그 도시가 뭐 한국에서 하는 거는 맞고 부산하고 제주도하고 인천하고 이제 경주하고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전부 다 광역시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비행장이 국제 비행장이 인근에 있고 공항 공항이 비행장 크니까 좀 촌사람 같다. 예, 공항이 인접해 있고 경주는 포항 경주 공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선은 내릴 수도 없고 뜰 수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곳이죠. 뭐 결국엔 김해 공항을 이용해서 이제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에이펙의 21개 정상들이 자는 그 숙소 그럼 대통령이 자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행원부터 시작해갖고 경비원부터 시작해가 전에 뭐 한번 그 미국 대통령 왔는데 보이 호텔 한 개 전체를 다 빌려가 쓰더라고요. 그 경주에 그 정도의 숙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참 문제고, 또 회의를 하는 행사장 21개의 정상이 회의를 하는데 그 공간이 과연 경주에 그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하이코 뭐 그게 아마크다케 해도 그 택도 없는 이야기고, 세계의 유수의 그 신문사 프레스 센터만 해도 엄청나게 크게 소요될 건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뭐 경호하는 분들, 또 수행해갖고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등등, 하고 쉬는 공간,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 공간을 결국에 경주에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새롭게 짓거나 정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비용이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겠지만 국비가, 자, 그 짓고 난 뒤에 그 관리는 결국엔 누가 하냐면 경주시에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에이펙 그런 큰 행사가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이 설득말동하는 걸 거기에 돈을 그래들이고, 또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에이펙 뭐 유치위원회 뭐 이렇게 민간 유치위원회, 민간 유치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거기에 지금 그 투자했는 그 비용, 이것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현수막 한 개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수백 개 붙이고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다들 이렇게 반기는데,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 니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왜 하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조금 결론,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지금 뭐 작년에 100만 서명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만 30억 정도 썼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의원, 한 예비후 입장은 그러면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시죠. 아니, 이제 중단해야 된다기보다,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30억을 썼는지도 몰랐는데. 네, 저도 뭐 정확한 걸 그렇게 예산을 써 왔다면, 지금까지 했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제가 중단하라 한다고 중단할 일도 없고,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 결정이 5월 달에 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총선 끝나고 바로 총선 끝나고 바로 난다고. 저는 총선 끝나고 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정치적이죠.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결정 자체가.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을 결정됐을 때 나머지 세 개 지역은 표가 날아가니까. 날아간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추정컨대. 그래서 이제 애당초는 그게 늦었죠.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딱 그러면 1년도 안 남거든. 그러니까 애당초는 좀 빨리 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넘가갖고 발표한다는 게 그 정치적인 그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경주시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 때 경주에 와갖고 할 때 그런 어떤 뉘앙스를 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견해를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는 있다. 그래 놓을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돈은 최소한으로 들여야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관리할 문제들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 정도 정도. 뭐 운영비가 엄청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너무 뭐 건물 자체를 많이 짓거나 했을 때, 회의장을 정축하거나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 만약에 되더라도 있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그게 에펙이 정상회담이 있는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보니까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뭐 시설 개선비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어디서 에펙이 했는지 아십니까? 얻은 게 프랑스 아이가? 미국 아닌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딘가요? 그래요? 그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발리인가 어디 저쪽이잖아요.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그게 이 회의 한 번 한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가 되거나 이렇게 그리고 마치 세계 속에 경주가 우뚝 서는, 글쎄요. 이건 좀 과하다. 이미 경주는 관광지인데, 관광지 유명한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있듯이, 시민들 1년에 한 번 매년
FA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란 네.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경주가 회의 개최지로 결정이 되면 경주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뭐 보문단지의 리모델링 이것도 경주시 국비로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더 빨리 한다든지 예를 들면 88 올림픽 때 여러 가지 뭐 시설 투자하면서 뭐 한강 두치도 만들고 뭐 큰 그래 놓고 난 뒤에 문제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효과에 대해서 과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어디서 했는지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만큼의 과유불급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근데 뭐 그것도 그거고 지나가는 말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유치한다라는 걸로 해가 민간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뭐 돈이 뭐 몇십억이 들어가가 한다는 것도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예. 저는 좀 약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뭐 그런 거 아니냐 싶은 마음도 들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한 5분 내로 이제 예. 저기 밖에도 우리가 마치기로 예. 약속이 돼가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공격하시는 비판하시는 예. 난 비판보다는 비난일 수도 있다. 98년도에 절도 전과 100만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여러 경로로 예. 그 뭐 전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 추가된 게 정보통신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에서 또 벌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게 뭐죠? 앞에 끝까지는 해도 되고 좀 짧게 하시면. 예, 저 짧게 할게요. 절도 전과 100만 원에 대한 약식명령 100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제 무죄의 소치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뭐 엄마 아파트로 되어 있었는 걸 제가 거기에 살면서 나오다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제 싱크대를 제가 가지고 나왔죠. 예, 그게 이제 절도가 됐다라는 거는 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혔던 상황이고 정보 훼손, 뭐 명예 작년 3월달에 벌금 100만 원 받은 거. 그 100만 원은 전 경주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도당 부위원장 하면서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는 걸 보고 그게 예, 제가 그건 우리 우리 술을 끓여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현수막 달았는 걸 보고 예, 열이 받아갖고 이제 그분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운동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선거 예. 그죠? 그때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졌잖아요. 예, 그 선거. 예. 그 선거 다 할 때 이제 검장에 당시 민주당 부위원장이라 하면서 도당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 그에 대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가뜩이나 져갖고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예, 게재를 했죠. 욕을 좀 썼더니만 그게 명예훼손이다 이래 돼갖고 그게 왜 판결이 근데 그렇게 늦게 났죠? 아니 이거는 벌금은 낸 지 오래됐어요. 예. 그거다. 예, 그겁니다. 그거 다른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나 또 새로운 뭔가 있나? 아이고 그 페이스북으로 많이 사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어디 딴 거? 나 이게 그거였군요. 네. 그럼 새로운 정과나 이런 게 아니다, 그죠? 이거 시장 선거 때도 이미 나왔던 거. 예, 정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예,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죠? 제가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들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경로로 또 모실 기회가 있다고 보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야기 못한 것은 마지막 인사에 포함해서 네. 예. 정리하는 말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예.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공약으로 제가 출마이변에 올렸는 게 경주 시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할 거냐라는 대한 고민은 저는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고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 경주에서 자랐고 앞으로도 경주에서 살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뭐 왔다 갔다가 할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제주에 저와 같이 살아갈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번 그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을 했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독자 여러분, 한영태 예비후보 인터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